한반도의 고대 국가를 통일한 신라의 수도 경주 역사유적지구. 본 영상은 제가 2015년에 여러 선생님들과 출간했던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반도는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하여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다가 676년에 이르러 가장 늦게 발전한 신라에 의해 한 나라로 통일되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 최장수 고대 국가였고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불리지요. 그런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는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신라가 멸망한 뒤로 한반도의 행정 중심이 개성, 한성 등으로 옮겨지면서 경주는 개발이 정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그 덕분에 신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경주는 수많은 문화유산들이 곳곳에서 방문객들을 반겨주고 있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유적의 밀집도와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의 교토, 나라의 역사유적 못지않은 훌륭한 세계유산이지요.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 2번에서 불교 건축 및 생활, 문화와 관련된 뛰어난 기념물과 유적지가 다수 분포해 있다 고 평가를 받았으며 3번에서 신라 왕실의 역사는 1000년에 이르며 남산을 비롯해 수도 경주와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과 유적은 신라 문화의 탁월함을 보여준다 는 판단에 따라 2000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 등 모두 5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50여 개의 지정문화재가 세계유산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 불교 문화를 꽃 피우다 남산지구. 경주의 남산은 한반도 최대의 야외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신라의 불교 문화가 잘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신라 건국설화에 나타나는 나정, 신라 왕조의 패망을 맞게 했던 포석정, 미륵곡 석불좌상, 베리 석불입상, 칠불암 마의 석불 등이 남산의 산재에 있습니다. 나정은 신라의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지로 알려진 곳으로 신라가 멸망할 때까지 신성하게 여겼던 우물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경주 일대에는 6촌이 무리를 이루어 살고 있었는데 6촌 중 하나인 고어촌의 촌장이 밝은 빛이 나정이라는 샘을 비추고 옆으로 흰말 한 마리가 그 빛을 향해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말이 있던 자리에는 붉은 알 하나가 빛나고 있었고 그 알에서 후에 6촌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는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한때 나정은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허구의 장소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2002년부터 진행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3곳의 신라시대 우물터와 3600제곱미터 넓이의 팔각건물터, 그 하부의 우물터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라가 건국되는 시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유적이지요. 포석정은 삼국유사의 신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여흥을 즐겼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석정은 유상곡수연이라는 놀이를 위한 시설인데 유상곡수연이란 수로를 만들어 물을 흐르게 하고 물 위에 술잔을 띄워 그 술잔을 마신 사람이 시를 한 수 읊었던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중국의 상류층도 즐겼다고 하는데 유적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포석정에는 신라 멸망의 아픔과 관련된 기록도 전해오는데 동국 통감에는 경혜왕이 포석정에서 궁녀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백제의 견원군에게 붙잡혀 자결하였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남산의 40여 개 골짜기에는 100여 곳의 절터와 60여 구의 석불, 40여 기의 탑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이고 신라인들의 불교, 신앙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이 유적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남산의 불교 조각들은 지금은 없어진 문화재를 복원할 때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탑곡 마애불상군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 모습이 부조되어 있어 황룡사 목탑의 원형을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금성시대 신라의 심장이었던 월성지구. 월성지구에는 신라의 왕궁터로 알려진 월성,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가 금빛 궤짝에서 발견되었다는 계림, 신라 왕실의 화려한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임해전지, 그리고 동양 최고의 천문시설로 추정되는 첨성대 등이 있습니다. 임해전지는 안압지로도 불립니다. 삼국 통일 직후에 만들어진 이곳은 인공호수와 궁궐 관련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정원으로 손꼽히는데 이곳의 백미는 인공호수입니다. 궁궐 시설이 조성된 부분은 호안을 직선으로 만들었지만 그 외의 부분은 호안을 다양하게 부정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 인공호수가 실제 크기보다 훨씬 넓고 다채로워 보이는 효과가 있지요. 신라인들의 과학적인 조경 기술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임해전지 발굴 조사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주령고라는 14면체 주사위도 나왔습니다. 잔치 때 흥을 돋우는 놀이기구였는데 숫자에 따라 술 석잔 한 번에 마시기, 마음대로 노래, 청하기, 노래 없이 춤추기 등의 벌칙들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신라 귀족들의 놀이문화를 엿볼 수 있지요. 왕족들의 무덤이 수많은 언덕을 이룬 대능원지구, 신라 왕족들의 무덤인 고분은 경주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능원지구에는 황남리 고분군,
노동리 고분군, 노설이 고분군 등 신라 왕실의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몇몇 고분을 발굴 조사한 결과 금관, 천마도, 유리잔,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신라 고분의 내부는 유일하게 천마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천마총의 무덤 양식은 적성목곽분인데 이 양식은 나무 덧널 위로 돌무지를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마감하는 방식입니다. 천마총에서는 금관과 천마도 장리 등 11,5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되었습니다. 천마도 장리는 말 양쪽 배에 가리는 자작나무 껍데기로 만든 판인데 거기에 천마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으로 불리게 되었지요. 괴릉은 원성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덤을 둘러싸고 있는 십이지신, 이국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무인석 등이 있어서 다른 등원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신라의 무덤 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지구. 황룡사지구에는 황룡사지와 분황사가 있습니다.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로 알려져 있으며 몽고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발굴 조사를 통해 대사찰의 웅장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4만여 점의 유물은 신라시대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황룡사지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9층 목탑지입니다. 이 탑은 9국가의 외침을 막아달라는 기원이 담겨 있는데 1283년에 침입한 몽고군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높이가 80m에 달했다고 전해오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습니다. 황룡사지 옆에는 분황사지가 붙어 있습니다. 분황사에 남아있는 모전석탑은 634년 분황사의 창건과 함께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존하는 신라 석탑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중국은 옛날부터 벽돌로 탑을 세웠지만 한반도에는 돌탑이 많았고 일본에서는 목탑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환경, 문화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에도 목탑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전탑이 있습니다. 분황사의 모전석탑은 이런 측면에서 매우 재미있는 탑입니다. 탑의 형태는 분명히 벽돌로 쌓은 전탑이지만 재료를 보면 벽돌 모양의 돌이거든요. 신라인들은 인공으로 석굴을 조성하고 그 속에 사찰을 만든 석굴암처럼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전탑으로 보이는 모전석탑을 만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백제의 미륵사지석탑이 있는데 이 탑은 목탑의 형태로 만든 석탑입니다. 분황사 모전석탑과 미륵사지석탑을 보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어떤 변화를 낳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전석탑은 원래 9층의 높다란 탑이었지만 지금은 3층까지만 남아있습니다. 신라의 수도를 지켜라 명왕성. 신라는 성곽 양식에서도 고구려, 백제와 달랐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도를 둘러싸는 거대한 성곽을 축조하였지만 신라는 중요한 거점에만 산성을 쌓았습니다. 경주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기 때문에 굳이 경주를 성곽으로 에워쌀 필요가 없었겠지요. 신라의 산성으로는 경주의 명월산성이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월산성의 정확한 축성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405년에 외병이 명월성을 공격하였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그 이전에 축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성의 둘레는 약 6km입니다. 성벽을 살펴보면 여러 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랫단은 비스듬하게 경사를 주고 반가공한 석재를 쌓아 외부를 조성하였습니다. 맨 위단은 흙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석재들을 빼곡하게 쌓아서 튼튼하게 만들었지요. 명월산성을 쌓기 전 신라는 고구려와 일본의 침입을 자주 받았습니다. 신라는 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명월산성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431년에는 외인이 이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일이 있는데 그만큼 명월산성은 신라의 수도 금성을 지키는 중요한 성이었던 것이지요. 현재 명월산성은 많은 곳이 허물어졌고 옛 모습은 일부만 남아있는데 진평왕 때 쌓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 문헌, 한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심준영 외, 늘봄, 2015,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1점, 송명석 외, 반석출판사, 2013, 답사여행의 길잡이 경주, 한국문화유산 답사회, 돌베개, 2008, 유네스코 지정 한국의 세계유산, 국립제주박물관, 서경, 2007,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홈페이지, 위키백과